안녕하세요. 빠숑의 상담사기. 네, 오늘도 빠숑의 게스트 초대석. 지금 뭐 이렇게 상가, 상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뭐가 어렵고 그러면 과연 어렵기만 한 것인지 희망은 없는 것인지 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또 아파트 규제를 원체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의 좀 대안,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대안 상품으로서 상가를 투자하는 것은 또 어떤지 이런 좀 노하우들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게 전국 단위 상가를 공부하고 계시고 투자를 하고 계신 길목 김세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방에 살고 있지만 완벽한 서울 말투를 쓰고 있는 상가 전문 길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딱 그냥 서울 분인 줄 알았어요. 발음이 정확하셔가지고. 네, 보통 뭐 외모만 봐도 서울 사람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고향은 어디세요? 창원입니다. 아, 창원이시구나. 네네. 예, 창원에도 제가 또 아시는 분이 또 많죠. 예. 예. 그럼 집도 지금 창원이세요? 네네. 창원 요즘 어떤가요? 일단 부동산 경기가 좀 전반적으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신축이나 인기 있는 아파트 위주로 좀 상승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주춤하고 있죠. 네, 또 규제 지역 지정이 당했죠. 또 네네. 일창구하고 성산구가. 네네. 예. 그리고 뭐 상가 같은 경우는 개별성이 워낙 강해서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창원 뭐 상남동 같은 번화가 있죠. 아유, 우리 제일 서울- 번화가죠. 예. 우리 서울로 치면 뭐 홍대 명동 같은 그렇죠. 이런 도심지 상권들이 뭐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다 힘들죠. 하지만 주택가, 저는 창원의 주택가에 편의점을 세를 받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야, 부럽다. 제가 드릴 말씀이 그래서 주택가 뭐 편의점 같은 아파트를 끼고 있는 네. 그런 상가들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그렇죠. 그게 요즘 그 배달이 대유행이잖아요. 배달. 그렇죠. 요즘은 또 배달 알바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주택가 편의점에 배달도 하고 또 창원 같은 경우는 우리 뭐 구미나 포항이나 산업단지 많은 곳들이 있죠. 네네. 배달 수요가 많습니다. 공장 같은데. 아, 이것도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그래서 좀. 예. 제가 세를 받고 있는 편의점 같은 경우는 네. 예전엔 배달을 하지 않았지만 네. 작년부터 배달을 하면서 주변 공장에도 배달을 많이 하면서 네.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런 것들 찾는 것도 하나의 또 상가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업종을 만들 수 있는 것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계약 만기가 되면 오히려 월세를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야, 월세를 올릴 수 있는. 야, 요즘 들어봤던 말 중에서 제일 행복한 말인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계약 개시 청구권이다, 뭐, 전월세 상한제다, 이런 것 때문에 늘 이렇게 억누르는 것들이었었는데. 맞습니다. 야, 상가가 또 잘 된다는 얘기 드니까 이게 상가가 다 어려운 것만은 또 아니었네요.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방송을 통해서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상가 전문가, 실제적으로 또 책도 내셨잖아요. 이게 작년에 나온 책이긴 한데, 내 생의 짜릿한 대박 상가 투자법이라는 책인데요. 상가 전문가가 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어떠신가요? 예. 저는 정말 좀 힘들게 살았습니다. 되게 부티나게 생기셔갖고요. 저는 어렵게 생긴 차인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네, 예. 보통 얼굴만 보면은 되게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네. 저는 경남 마산에 있는 그 마산교도소라고 있어요. 지금 창원교도소. 거기 출신은 아니신 거죠? 그게 출신이 아니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처에 있는 교정시설. 예. 네, 슬럼화된 동네에서 좀 오래 살았었죠. 어린 시절에. 네네.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했고, 그 대학교 들어갈 때도 뭐 등록금을 빌려서 들어가고. 예, 그렇게 고생을 했었는데, 인터넷 사업을 좀 했습니다. 인터넷 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홈페이지 만들고, 뭐 쇼핑몰 운영이라든지. 그럼 IT 전문가셨구나. 예.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웹을 구축하는. 그런 거네. 네, 그래서 98년부터 인터넷 사업을 하면서 이제 각종 홈페이지 수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돈을 좀 모았죠. 그때 또 한참 IT 부흥 이럴 때잖아요. 2001년도까지. 네, 그러네요. 저는 좀 완전 초창기에 들어갔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뭐 잘했다기보다는 남들보다 빨리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돈을 바탕으로 이제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장사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건 제가 쓴 이제 방금 빠숑님 소개한 책 있죠. 대박상가 투자법. 거기도 뭐 잠시 나와 있는데 대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께서 뭐 10억짜리 집을 깔고 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많이 오른다면 그런 것보다 유동성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유동성.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에 살면서 9억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대학 교수님이 하셨는데 그 말에
와닿는 거예요. 돈을 굴려야 되겠구나. 네. 그러면 장사를 해서 돈을 굴릴 수밖에 없다.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네네. 그래서 남들은 뭐 부모님들이 대학 들어갈 때부터 뭐 금수저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돈을 빌려서 대학을 들어갈 만큼 힘들다 보니까 예. 어떻게든 좀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장사를 악착같이 해서 네. 예, 그렇게 해서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장사가 또 뭔가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그러니까 들어 그렇죠. 장사 특정 분야에 대한 좀 지식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긴 하죠. 예. 네, 그래서 뭐 식당이라면 뭐 특히 개인 식당이라면 맛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뭔가 하려면 그 분야에 알아야 되는데 이게 기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 지금은 프랜차이즈가 대세지만 네. 2000년도 초반에만 해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프랜차이즈가 많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저 인식은 프랜차이즈를 하면 본사에서 다 가져간다. 마진을 많이 챙겨 먹는다. 네. 그런 인식으로 그냥 개인 가게를 해야 되겠다. 근데 기술이 없다. 네. 그래서 생각한 게 개인 편의점이죠. 기술 없이 물건만 팔면 되고 네. 맛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고. 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사업으로 인터넷 사업으로 모은 돈을 네. 네, 부동산으로 특히 이제 상가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고 책에도 있지만 창원에 있는 모 상가를 네. 2년 넘게 분양이 되지 않은 상가. 네. 예, 그런 거를 저는 과감하게 건드렸죠. 네. 사람은 별로 살지 않는데 양쪽 도로 주차가 잘 되는 상가였어요. 오, 주차. 예. 도로가 되게 좁고. 네. 사람은 별로 살지 않지만 주변에 공장이 있고 양쪽 도로에 주차가 되겠구나. 네. 2년 넘게 분양이 안 되었으면 다들 거들떠보지 않는 상가죠.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 대비 좀 내려왔겠죠, 당연히.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2년 넘게 분양이 안 됐으니. 예. 그래서 다들 거들떠보지 않고 아유 사람도 몇 명 살지도 않네요. 그리고 뭐 상가가 가로로 뻗어 있는 것도 아니고 희한하게 도로에서 세로로 뻗어 있는 희한한 모양의 상가가 있죠. 그러니까 길게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쫙 도로에 접힌 게 아니라. 그렇죠. 도로를 따라 길게 있는 게 아니고 세로로 긴 특이한 상가. 2년 넘게 빈 상가. 사람들이 겁을 내겠죠. 저한테도 다들 말렸으니까요. 네네. 네, 그랬었는데 저는 도로가 좁고 양쪽에 주차가 되니까 그쵸. 양쪽으로 손님이 올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떤 업종이 적당할까? 그럼 편의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고민을 하고 네. 이제 뭐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 네. 처음엔 장사가 안 됐어요. 왜? 거기에 가게가 있는지 모르니까. 네. 늘 공실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냥 당연히 공실이다 하면서 차는 많이 지나가는데 모르죠. 네.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인형탈을 쓰고 흔들기 시작했죠. 어떤 인형탈을 쓰고 어떻게 흔들었어요? 고민형도 쓰고요. 네. 그다음에 저처럼 달콤한 죄송합니다. 저처럼 달콤한 꿀벌 모자, 꿀벌 인형도 쓰고 이렇게 이제 춤을 췄죠. 네. 예, 그게 2002년 겨울입니다. 야, 네. 참 오래됐죠. 네. 2002년 제가 20대 후반일 때인데 네. 2002년 겨울에 그렇게 춤을 추고 그걸로 악착같이 장사를 해서 예, 처음에는 알바 쓸 돈이 없으니까 혼자 장사를 했죠. 네. 그래서 차도 없었어요. 승용차도. 2002년도에 승용차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가게에서 마치면 가게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 가게 화장실에서 씻고 가게 문을 열고 네. 이런 식의 굉장히 고난의 세월을 보냈었죠. 네. 그런데 역시 고심감래라고 네. 열심히 인형탈을 쓰고 흔든 결과 네. 2003년 여름부터 장사가 되기 시작하면서 돈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예,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창원의 가게를 하나 사고 그다음에 토지도 조그만한 거 하나 사고 네. 그다음에 첫 창원 아파트, 네. 김포 아파트, 네. 평택 아파트 네네. 이런 식으로 자산을 계속 뭐 불려왔습니다. 네. 물론 대출이 뭐 조금 있긴 한데 네. 뭐 수십억씩 이런 식으로 내는 건 아니고 약간 대출을 내서 안정적으로 아파트, 토지, 상가. 상가가 또 화성에도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거는 2019년에 네네. 화성 병점에 네. 또 하나 사서 커피숍의 세를 잘 받고 있습니다. 야, 일단은 상가 주시네요. 월세 받는. 야. 네, 현재 한 500 정도. 네. 요거는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내용이라서 방송에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생존을 위해서 시작을 했었었는데 그렇게 이제 상가를 찾고 수익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가에 대한 공부를 하시게 되셨고 상가 전문가가 되셔서 이제 상가에 집중하는 이제 이런 또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계시다. 네네.
야, 아무튼 이런 내용들도 일단은 책에 남겨져 있으니까 네.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셨었는데 지금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은 이제 어렵지만 상가를 활성화시키신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가들을 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좀 활성화된 상가에 들어가서 그냥 비싸겠지만 그리고 사는 것들이 좋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처음에 상가를 접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상가를 뭐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하우들이 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이 또 김석 대표님처럼 인형탈을 쓰고 춤을 추고 이럴 만한 또 열정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난 상가 투자 못하겠어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상가 투자는 처음에 어떻게 좀 시작하면 좋을까요?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초보자분들은 네네. 보통 전세 끼고 아파트부터 많이 하시죠. 쉬우니까. 네, 너무 쉬우니까. 예. 하는데 상가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네. 한두 달 공부하고 투자하기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TV에 보면 그 애로 부부 이런 걸 보러 가게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빠숑님 방송에까지 여기 제가 아재 개그를 예. 제가 흔히 하는 멘트죠. 네. 예, 어쨌든 초보자들은 네. 이미 만들어 놓은 상가 있죠. 네. 예를 들어 편의점이 입점해 있다. 네. 유명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네네. 예, 그런 상가를 사서 세를 받는 게 안전하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빈 상가에 들어가서 직접 장사를 하고 네. 가게를 살려서 네. 저는 GS 편의점에 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점포를 일종의 이제 개발하는 거죠. 네. 이건 초보자들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집합 상가 위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네. 예, 집합 상가라는 건 101호 한 칸, 201호 한 칸 이렇게 사는 게 집합 상가죠. 흔히 네. 구분 상가 또는 뭐 분양 상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이런 상가들은 초보자들이 소액으로 접근은 가능한데 네네. 자, 근데요. 초보자들이 조심해야 될 점이 네네. 구분 상가를 예를 들어 101호를 한 칸을 샀다. 현재 월세가 300이다. 네. 그걸 한 10억에 사요. 네. 그런데 사고 나서 세입자가 재계약이 돌아오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깎자 그래요. 대부분의 신도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세입자 월세가 300이었는데 제가 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재계약 시 200으로 떨어졌다. 상가 가치가 크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뭐 2억대, 뭐 3억 이런 식으로 우리 수익률로 계산하면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집합 상가를 투자하실 때 네. 월세 300이라고 10억에 사셨다. 그런데 월세가 떨어질지 유지가 될지를 생각해보고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따라서 양심적인 전문가 분들이 있죠. 네네. 예를 들면 길목, 네. 발목, 뒷목, 손목 이렇게 양심적인 전문가. 물론 저보다는 빠숑님이 세계적인 투자자시죠. 글로벌 투자자. 빠숑님하고 상담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집합 상가는 네. 월세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네. 그래서 특히 번화가도 좋지만 네네. 번화가 상권도 살아납니다. 우리 홍대나 명동, 뭐 강남 같은 상권 살아납니다. 네네. 하지만 예전보다는 주택가 상권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세입자, 네. 괜찮은 브랜드가 들어있는 네. 그런 걸 끼고 사는 게 초보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고요. 네.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노하우가 생기면 그때 가서 본인이 들어가서 장사하고 브랜드를 안 치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